1970년대 이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낙태를 이제 국가 비용으로 지원하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 제도가 낙태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작동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가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근데 지금 현재처럼 낙태를 불법화해서 이 음지 속에서 이제 방치해두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걸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또 낙태 합법화 논의 내지는 부분 합법화 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권과 결정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계속 자기 결정권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한 여성의 선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태아 입장에서 보면 이건 태아 입장에서는 생명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권과 생명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이걸 판단한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올바른 공평한 그런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지금 노인들의 우리 생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의 생명권과 예컨대 청년의 행복 추구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별개의 구도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이 여성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복지 제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들어 나갈 그런데 것인가.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왔던 논의를 다시 뒤로 돌리셨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이 지금 대립되는 여성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이 같이 존중되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성의 생명권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임신을 하는 게 왜 여성의 생명권의 문제가 아니, 결정권을 말씀하시죠. 지금 생명권을 이런 말씀하시는 불법 거죠? 낙태가 이제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건강, 이야기하자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문제는 의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낙태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계속적인 어떤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낙태 합법화 이후에 법에 규정한 절차 중에 하나가 낙태 시술 이후에도 계속된 어떤 비용, 치료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조합에서 대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여성의 생명권하고 굉장히 사실은 제가 밀접하게 관계된 문제죠. 많이